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지역은 특히 부산 지역인데요. 전통적 여권 우세 지역 부산 금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구청장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했고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조사가 혹시 나왔습니까? 예, 요 한번 좀 조사입니다. 보여주시죠. 이 조사는 의뢰기관이 에브리뉴스 뉴스핏에서 의뢰를 했고요. 실사는 에브리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500명이고요. 말씀하신 금정구를 대상으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조사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도 조사를 보면서 이게 단일화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 45.8,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42.3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등하죠. 대등하고 이게 만약 격차 이거는 이제 5점 이내니까 격차를 강하게 해석할 수 없어서 두 후보가 대등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하나 더 보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선거 여론조사를 보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분들이거든요. 적극 투표층.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경지 후보가 49.9니까 50에 거의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국힘의 윤일현 후보 같은 경우는 44.3이라서 전체 평균에서의 격차보다 물론 이것도 이제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그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분들 내에서의 격차가 살짝 더 벌어진다.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윤일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가급적 투표하겠다라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좀 앞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마 제가 봤을 때 윤일현 후보가 투표를 높이는 캠페인에서 좀 나을 거예요. 왜냐 그 김경지 후보 같은 경우에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라는 분들 중에서는 또 미세하게 또 괜찮아요. 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반드시 투표한다라는 열망이 있는 분들과 투표할 생각이 없다라는 분들 두 부류의 이 유권자분들을 동시에 자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경지 후보가 메시지를 잘 만들어야 될 거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윤일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투표율 제고를 통해서 지지도 높이는 게 조금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 간의 격차가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 남성 여성 차이. 남성 중에서는 김경지 후보가 47.1, 윤일현 후보가 37.9니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네요. 9% 포인트 나죠. 여성 중에서는 비슷한데 윤일현 후보가 조금 많아요. 조금 많이 지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남성 유권자들을 어떻게 더 투표장으로 끌고 오느냐,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호감 요인을 주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게 될 거고요. 윤일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성 중에 이렇게까지 낮다라는 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어떤 요인인지를. 결과적으로는 저는 김경지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해냈지 않습니까? 단일화에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걸로 단일화의 컨벤션 효과가 지속되면서 그 힘으로 조금 더 캠페인을 돌릴 수 있는 지금 그 기간 내에 있기는 맞습니다.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김경지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금정을 가는 것, 이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윤일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막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만약에 김경지 후보가 이기면 국민의힘은 이거는 부산 한복판이 굉장히 그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정권 심판이 뭐 타격이 그냥 크죠. 드러난 거죠. 그러면 뭐냐면 부산에서는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으쌰으쌰하니까 거기에 반발심이 있었다 하면 그 이후에 이거 봐라, 민심이 돌아선 거죠. 돌아선 걸로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총선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선거이지만 총선에서는 회초리를 맞았다고 하면 여기서는 몽둥이 되는 거죠. 몽둥이가 돼버리는 거죠. 이 작은 선거가. 그런 의미에서는 국민의힘은 사활을 걸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나설지, 그 캠페인 메시지, 톤 앤 매너가 어떻게 갈지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선거고 사실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이 아니었으니까 저도 이렇게 면피가 되거든요. 아 우리가 뭐 열심히 했는데 좀 불리한 지역이라 더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재보궐 치고는 엄청 심하게진 거. 아 그렇죠 심하게졌죠. 근데 당선. 이 부산 금정 지역은 만약 국민의힘이 지면 예. 이거 정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아마 한동훈 대표 체제까지도 강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중도 하차론이 또 나오겠죠. 아, 여기 지면 그렇습니다. 여기 그렇죠. 지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니까 좀 관심 갖고 좀 지켜보시고 아마 우리 김봉신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엔 투표율이 이제 관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으로 정리될 것 같고요. 또 여당 텃밭 하나가 또 있죠. 인천 강화에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민주당 한현희 후보를 앞섰다는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예. 같은 조사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예. 요거는 인천 강화군. 강화입니다. 예, 강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0월 6일 날 조사를 했고요. 에브리뉴스 뉴스핏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를 한 조사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이것도 이제 무선 전화 ARS 무선 ARS입니다. 이 에브리리서치는 다 ARS입니다. 예. 여기에서 방금 말씀 주신 요 정도인데 강화에서 지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좀 몰리고 있네요. 국민의힘 46.7, 더불어민주당 한현희 후보가 37.7입니다. 아하. 이 정도. 근데 강화가 원래 약간 좀 뭐랄까 민주당이 이렇게 잘 되던 곳은 아니죠. 근데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이잖아요. 강하죠. 아무래도 아주 강하죠. 북한하고 또 가까이 네. 맞닿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한현희 후보도 37.7이면 예. 노력하면은 이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어허. 또 노릴 수 있는 퍼센티죠. 이게 완전히 낮으면 알 수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안상수 후보가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탈당해서 나온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표가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이 좀 앞서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 민주당에게는 쉽지 않은 지역 쉽지 않은 같은데 지역이죠.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게 강화 선거 좀 예상을 하십니까? 강화라는 지역 자체가 경기도에서 조금 이런 농업 인구가 많고 예. 그리고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좀 노령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많다 보니까 조금 노령 인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강화에는 우리 한 후보님이 굉장히 고전하고 계신데 그래도 아직 선거가 안 끝났고 그렇죠. 이 윤석열 정부의 지금 무도한 행태 보십시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자가 경호처장을 하다가 국방부 장관 간 것도 언감생신인데 국감장에 와서 병신을 남발하고 다닙니다. 이런 무도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민이 만약 심판하지 않는다면은 그 한 해 60조의 예산을 쓰는 국방부 장관, 군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이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고를 안 하면. 그래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힘을 좀 실어줘야 됩니다. 영광, 강화, 곡성, 금정 민심이 좀 민주당의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정권 심판의 바람이 지금 뭐 공천 개입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당 공천은 없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변해서 치르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인데요. 진보 측 정근식 후보와 보수 측 조전혁 후보가 현재 박빙으로 나온다면서요? 예 같은 의뢰 같은 실사 기관입니다. 조사는 6일 7일 양일간 예. 진행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서 방금 말씀 주신 후보들인데요. 후보들이 그러니까 정당 공천은 안 하는 겁니다. 정당은 교육감 없습니다. 후보는. 이거는 정당은 없죠. 예. 근데 이제 정근식 후보가 민주진보 교육감 뭐 단일 후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꼭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보면은 최보선 후보도 2022년에 민주진보 후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가 살짝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근식 후보가 31.1 그리고 이제 보수에서는 조전혁 후보인데요. 30.2 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완전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초박빙 네, 상황으로 초박빙이죠. 봐야겠죠. 누가 이긴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죠.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가 이긴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어허. 초박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보선 후보가 8.3 그리고 윤호상 후보가 있는데 5.5입니다. 이렇게 네 명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라고 하시는 요 응답자 중에서 보시면은 정근식 후보가 37.3 그다음에 조전혁 후보가 35.9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너무 치열한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제가 봤을 땐 여기서도 어느 세대
에서 투표를 더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이다. 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뻔한 이야기인데 고령자가 많이 투표하면 당연히 보수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여기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요거를 약간 키울게요. 예, 세대별로. 예, 세대별로 보시면은 예. 여기 70세 이상이 원래는 184명이 잡혀야 되는데 184명이 잡혔는데 그거를 인구 비례에 따라서 가중 처리를 하니까 144명이더라. 압축이 됐죠. 예. 이 압축된 사람들 중에서의 지지도를 보시면은 오, 여기 차이 많이 조전혁이죠. 나네요. 조전혁 예. 49.7 와. 절반 정도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정근식이죠. 15.5 어허. 엄청 격차 크죠. 이 얘기 뭐냐? 여기 144명이 아니고 요 가중 처리한 겁니다. 예. 그런데 선거 투표를 하는 거는 가중 처리라는 게 없잖아요. 예. 1인 1표죠. 간 사람은 그냥 한 표죠. 그렇게 따지면 이 184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예측을 할 때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연령 구조로 봤을 때에 50대가 많이 들어간다. 50대나 40대가 많이 투표한다 하면 정근식 후보가 유리할 것이고 70세 이상이 뭐 압도적으로 투표를 많이 왔다. 예. 그러면 조전혁 후보가 유리할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웨이팅을 준 거와 웨이팅을 푼 사례 수를 보시고 그 예. 내에서의 지지도를 같이 보시면은 해석하시기가 조금 편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어느 세대가 어느 더 세대. 가느냐 그렇죠. 그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네요. 교육감 선거는. 맞습니다. 아하. 예. 4, 50대 그리고 70세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6, 70대가 재보궐 선거 때 투표를 많이 하는 것도 맞고요. 네. 특히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6, 70대보다는 또 4, 50대가 이제 자녀 교육을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 더 관심이 있고 사실 이해 당사자성은 훨씬 더 높은 면이 있어서 그렇죠. 누가 더 많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한 좀 관건이 되겠네요. 예, 예. 교육감 선거 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교육감 선거 예측이 참 어려워요. 미래에 투표하는 거기 예.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보수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 친일 역사관을 추종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대로 된 역사관을 위해서는 진보 교육감에게 투표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글쎄요, 정근식 후보가 요새 어떤 진보 단일 후보로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신데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쪽에 많은 그런 인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보궐 선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정된 지역구에서 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투표가 우리 국민의 권리니까 많은 분들께서 투표장으로 나오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